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주식전략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꼽아서 좀 더 자세한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IT로 첫 번째 포문을 엽니다. 일단 IT에서 오늘 할 얘기가 무척이나 많긴 한데요. 반도체로 시작은 합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장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안도감도 한켠에 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죠. 이지은 대표님, 저희 반도체 이야기 그래도 짧게 할게요. 간밤 미국장 흐름을 보시고는 반도체 위협을 받을까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토톱이 잘 버텨준다, 악재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라고 봐도 될지, 오늘장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차세대 장비 도입했다라는 이슈가 있긴 하던데 이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시장은 어느 정도 기다리는 구간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토톱의 흐름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VEU라고 해서 우리 지금 규제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관련돼서 유예 기간이 있고 또 정부 측에서는 미리 이 소식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력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그때까지는 우려는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런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젠슨항 CEO가 또 10월에 에이펙에 또 참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그때까지는 좀 시간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엔비디아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트럼프의 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실마리들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여부가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지금 델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가이던스 제시 자체에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살짝 가이던스를 좀 아쉽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가 AI 시장의 확장 국면인 거 맞기는 하지만 기업별로 살짝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다거나 그리고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중국에 관련된 그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상승세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아닌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라든지 기술적인 무게감 그리고 정부 측에서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심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해도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인 관점을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IT 업종 내에서 지금과 같이 핀셋으로만 종목군이 그 안에서도 소부장단에서 오르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기가 반도체에 대해서 매수할 적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방향성이 좀 명확해서 우르르 오르는 시기가 왔을 때가 적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건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내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반도체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명 내가 보유를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발담그기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너무나도 시장이 급변하는 분위기고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고용보고서 이후에 좀 더 명확하게 시계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도체 쪽도 물론 볼 수는 있겠지만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약간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다른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더 길어진 시계열로 봐야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장기 관점으로 나는 빠질 때 매수하는 게 내 스타일에는 맞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반도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견조해서 나는 소부장 쪽에서 매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갈릴 것 같고 만약에 내가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면 한 종목도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은 좀 유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한 쪽에 따라 붙어도 되는지 이 부분으로 시선을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도 있고요. 휴대폰 부품 이야기 해볼 겁니다.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야기 해볼 텐데요. 최근에 여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폴더블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전에는 한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여러 번 떠올리고 있는데 오늘 파이낸텍 또 한 번 신고가 그러면서 애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새로운 아이폰 출하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동참해도 되는 건지 애플 관련주 전반적으로의 모멘텀 지금 괜찮은 구간이라고 판단하실까요? 네, 일단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이다. 물론 우리가 이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연속성을 보였던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이제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애플이 시간 외에서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물론 다른 모멘텀이었지만 그 아이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뭐 신고가, 단기적인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주가 흐름, 이건 이제 애플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 흐름이 거의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IT 세트 수요가 어느 정도 자극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반도체 움직이고 나서 이 IT 전자부품 쪽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반도체가 어느 정도 시세가 한 차례 분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전자 부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보시면 뭐 MLCC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IT 부품 쪽에 대한 관심이 하반기에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좀 큰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결국은 MLCC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삼성전기에 대한 매력도를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지금 해주신 걸까요, 본부장님? 아니죠. 지금부터 좀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MLCC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13%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공장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데이터 센터보다 우리가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 센터에는 그 캐파 용량 자체가 10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MLCC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삼성전기에 부여가 된다면 저는 이제 삼성전기라는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기판 쪽에 대한 메리트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테슬라와 협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카메라 모듈도 테슬라 쪽에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ML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판 쪽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LCC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아모텍이 변동성을 가장 먼저 보여왔었거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모텍이 지금 투자 주의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모텍도 오늘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MLCC 쪽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MLCC 쪽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지금 전자 부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했었거나 변동성이 좀 나오다가 멈췄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MC넥스 같은 기업들도 추후에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IT 전자 부품 쪽 삼성전기가 대장이고 삼성전기랑 그 LG 이노텍이 사업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지금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이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출 기준으로는 LG 이노텍이 2배 넘게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더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일단 대장이고 다만 삼성전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긴 호흡에서는
LG 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대형주들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IT 내에서는 전기 부품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때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재은 대표님께도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적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럼 선택지 가운데 궁금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앞서 언급된 종목 가운데 사마 콘덴서가 궁금하더라고요. 시세는 가장 강한데 또 이게 핵융합이라는 또 다른 키워드까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이걸 그중에 가장 강하니까 강한 쪽에 붙으면 이게 선택지가 될지 아니면 테마가 섞여버려서 오히려 희석됐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지 종목 선택은 어떻게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흐름을 봐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사마 콘덴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핵융합 키워드도 괜찮고 그리고 테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MLCC라는 이 키워드는 우리가 테마로 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고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AI 서버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MLCC에 대한 수요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뭐 하반기 가동률 그리고 이번에 보고서가 나온 걸 보니까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줬어요. MLCC 시장은 결국에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산업을 볼 때 지금 전력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게 쇼티지, 공급자 우위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가동률 무척이나 중요한데 가동률 90%라는 그런 숫자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결국 시장이 원하는 그런 색깔에 대한 산업 업황 회복의 기대감에 대한 키워드를 잘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탄력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기가 추세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마 컨덴스가 더 부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거래 대금과 함께 많이 터져줬는데 추가적인 상방이 그동안 못 갔었던 흐름들 그리고 그동안 저항으로 작용됐던 가격들에 있어서도 오늘 좀 딱 맞고 떨어졌더라고요. 이 가격을 돌파해내지는 네. 못했어요. 그렇네요. 그렇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 돌파 흐름이 저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더 상방으로 붙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오늘 61선 저항을 단숨에 돌파를 하면서 추세 자체를 전환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최소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21선에 대한 부분 35,000원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5,000원의 가격대에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방의 룸이 더 열리느냐에 대한 여부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매력적으로 MLCC 시장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MLC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공유해 주셨습니다. IT 섹터 보실 때 의견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연결고리 가지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질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LS 일렉트릭이 이 빅테크와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이슈가 주목을 특히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까지도 이뤄냈다라고 봐도 될지 그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LS 일렉트릭 콕 찍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미국의 빅테크를 뚫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모멘텀의 영향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오늘 계속해서 상승 국면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관세에 대한 리스크, 그 부담을 이 수주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뚫어줬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우리가 관세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없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부담이 되죠. 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외에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경쟁력이 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일단 오늘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와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데 우리가 이제 관세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었지만 저는 그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관세 쪽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지금 일반적인 사무실,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 캐파 자체가 2025년도, 2026년도 넘어가면서 역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분명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전 오히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보다는 전력기기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력기기나 변압기나 이쪽을 생각을 할 때 가장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나름대로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고 나면 또 굉장히 오랜 기간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랠리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한 6% 정도 올라오면서 살짝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는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가 관세라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언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업황을 보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도 그리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 전력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만 봤을 때 약간의 조정이 기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전력 설비 이쪽과 원전이 좀 맞물리는 종목군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원전으로 조금 더 시선 이동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전력기기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맞물리면서 같이 그래서 오른 종목군이 많아서 헷갈리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각에서는 조선 쪽에서의 협력 관계처럼 원전도 미국과 협력을 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 만우가까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네이밍의 파워로 갈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아니면 일시적인 움직으로만 일단 제한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쪽이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우리가 조방원이라는 그 세 가지의 섹터를 비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지금 부진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 미국과의 협력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에 관련돼서 합작 법인이라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BHI도 그렇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가스 터빈 쪽이라든지 네.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 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앞으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합작 법인이 설립이 되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판로가 굉장히 많은 두 기업은 확실히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돼서는 지금 뭐 우진, 한신기계, 에너토크 그 후발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최근 추세를 보신다 하면은 쉬어가고 답답하고 하기는 하지만 네. 가격과 기간 조정이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살짝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추세 자체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우리나라의 우호적인 이슈가 나와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 개인적인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리고 BHI이긴 하지만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종목들 뭐 우리 기술 그리고 네. 한택 이런 종목들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또 협력사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우선적으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후발주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원전 관련주들도 저는 충분히 미국 쪽에서 추가적인 좀 좋은 소식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웨스팅하우스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한 한국 기업이 많으니까 그쪽에서 나올 뉴스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지금은 그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추후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에 대한 여부는 시간을 좀 필요하고 우리가 그 시간 자체를 명확하게 알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군들이 살짝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빠르게 반응하니까요. 관련된 이야기들 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체크하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 키워드로 전기차로 뻗어나가고 자율주행도 살짝 저희가 건드려 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래도 뉴스에 무게감이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번 점검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부장님과 이 이야기 해볼게요. 처음에 ESS, LFP 수주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오늘은 15조 원 잭팟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그런데도 오늘 주가의 흐름은 약합니다. 이게 흐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오르고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걸리는 부분이 시장에서 있는 걸까요? 오늘 수주 관련된 이야기 그러면서 지금 반응 한번 살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게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규모를 추정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좀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심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붙지 못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훨씬 더 탄력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순간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환이 됐죠. 마이너스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동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크게 공유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들로 인해서 그 파급력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어쨌든 차지하고 있는 큰 형님 섹터가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자금이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이제 장 초반에는 좀 올라오다가 밀렸는데 네. 구체화된 내용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더 생성이 되고 분명한 그 재료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조금 더 뚜렷하고요. 하지만 여기도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해서 이 부분 점검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야기를 이재은 대표님과 해볼게요. 저희가 2차 전지에서 여러 가지로 빠져나가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LG 이노텍 유증 참여 결국은 투자를 받았다라는 거. LG 이노텍이 결국은 이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모멘텀이니까 장 초반에 27%까지 종목이 오르면서 시장에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상대적으로 9%면 강하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라서 궁금해요. 대기업이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를 단행했다라는 부분. 지금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시장은 그러면 자율주행이란 키워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내가 주주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자율주행 섹터 자체를 끌고 가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로봇과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대기업이 어떤 중소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나오면 다른 중소기업 관련주들까지도 끌고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수반해서 상승 탄력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그 전에 보여줬었는데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이슈가 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그렇게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차 쪽으로 좀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쪽 기업들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들이 아직은 좀 자율주행 쪽에서는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자율주행 보유하신 분들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이 이슈를 보고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투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언 주시면서 로봇에 대한 키워드가 나왔으니까 연이어서 살짝 질문을 드려요. 오늘 그래서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율주행의 이슈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나 로봇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커진 게 이것 때문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로봇에 대해서는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되나요? 그래도 강한 종목이 있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계속 들고 가도 된다? 시장 관심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유효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처음 로봇이 이제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그와 관련된 액추에이터의 얘기에 굉장히 좀 한정된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해서 자동화에 대한 수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무벡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서 어제 현대무벡스가 상한가에 또 안착을 했고요. 아즈네스텍도 뭐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세를 이어갔는데 네. 로봇 섹터 전반적으로 자금이 한쪽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금이 다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테마라는 그 형성된 종목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재료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미국 쪽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하반기까지도 관련돼서 로봇주들은 저는 순환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대신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꼭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모멘텀 아니면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과의 협력이 끈이 명확하게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로봇주이기 때문에만 투자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반기까지 보기에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선택지 계속 저희는 둘러볼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 열어볼 건데요.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일단 잡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이재규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중국 소비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엔터, 화장품, 이 위주로 질문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모멘텀을 보면 본부장님 이제 외국인의 한국 여행 그러니까 인바운드에 주목을 해도 될까요? 무비자 특수 지금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고요. 국경절 연휴가 있어서요. 인바운드 이 키워드에 대한 주목도 높여야 될 시기일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무언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요 소비주 같은 경우는 9월 달과 10월 달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좀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카지노를 이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끝났다, 뭐 2차 전지가 끝났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큰 자금 자체가 이 중국 쪽이라든지 소비 쪽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다른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상반기 때 많이 끌고 왔었던 종목군들이 아니라 새로운 쪽, 전 소비 쪽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원택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올라왔다가 좀 밀리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화장품보다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매력적인 분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비하면 저희가 언제나 언급했던 기존의 섹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지은 대표님의 조언도 짧게 듣고 넘어갈게요. 이른바 캐대언 효과라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게 중심에 있었고요. 오늘만 본다면 이게 이 이슈는 소멸 구간인지 아니면 이쪽에 대한 메리트가 더 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멸로 보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시즌2를 제작한다라는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을 보는 기업들도 압축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캐대언에 대한 효과는 계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시장에서의 신선도는 그렇게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실적으로의 모멘텀을 받아가는 기업들이 이제 옥석가리가 될 수 있는 시기에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련의 예를 들면 음식료도 캐대언 효과 볼 것이다 하는데 삼양식품만 독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따라서 최근에 농심이 좀 그래도 시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캐대언의 뭐 얼굴 그리고 이제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농심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료 sektor들은 지금 미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소비 심리가 많이 지금 꺾여 있고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2분기 글로벌 이제 식료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보면은 3분기 가이던스라던가 하반기 전망치들을 좀 보수적으로 내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안에서도 실적이 정말 캐대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 압축돼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캐대언이니까 우리
우리 다 뭐 좋다, 네. 다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 효과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압축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키워드 좀 골고루 살펴봤고요. 최근 관심도 높아지는 마지막 키워드 제약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겁니다. 미국 의회에서 생물보안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의 흐름이 강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ST팜도 흐름이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생물보안법 미중 갈등의 수혜주 영역에서 좀 사이즈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 듯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주목도 높이면서 흐름 지켜봐도 될까요? 네, 저는 뭐 제약바이오가 하반기 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도 많이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제약바이오가 많이 못 올라온 섹터 중에 하나예요. 헬스케어 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겠죠. 근데 2025년도 연내 2회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흐지부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에는 거의 확실시 되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야기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의 캐파가 크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큰 캐파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선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경우가 좀 더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좀 작은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ST팜이 저는 탑픽으로 보여져요. 네.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고 오늘 아침에도 좀 좋은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장, 올리고 공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동까지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실적에다가 찍히게 된다면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생물보안법 키워드로 한쪽으로 질문을 가봤고요. 이재은 대표님과도 이쪽 이야기를 해보죠. 빅딜, FDA 승인, 굵직한 이슈 가진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구간이긴 한데 오늘 특히 이 구간에서는 올릭스 딱 집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포트도 나왔고요. 글로벌 딜에 대한 기대감 특히 더 높은 것 같아요. 어제 상한가인데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한번 주목받은 글로벌 딜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룸이 훨씬 더 열렸다라는 관점으로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지금은 정해야 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금요일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유 없이 한 10% 가까이 빠진 종목들, 특히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동안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이어갔던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낙폭을 상당히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월요일 증시가 왔고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단숨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그만큼 체력 자체가 지금 강하고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기대감이 충만히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대내외적인 변수도 많고 글로벌 시장도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출렁거림이 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키워났을 때 어떤 한 섹터가 조정이 나왔다. 근데 거기서 회복력의 속도는 갈라져요. 섹터마다. 거기서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이 섹터가 탄력적인 모습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섹터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포착을 해서 기회적인 요소로 삼을 수 있고 또 보유하신 분들도 멘탈이 가끔은 흔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오히려 꽉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모습을 이번에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오늘도 상당히 추세가 좋은데 여전히 좀 관심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 이재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